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힘들었던 8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 약간 성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세계 증시는 8월에 V자 반등을 보였죠. 다 이뤄냈는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좀 소외됐다는 게 그게 좀 8월 한 달간 좀 다행과 불행이 동시에 겹쳤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이제 8월 이제 한 달 다 지났으니까 한 달 한번 복귀를 하면서 9월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8월 첫째 주만 빼면 엄청 올랐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라도 지금 주요 국가의 수익률 보면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그 녹색 선이 한 달간인데 다 플러스예요, 그죠? 근데 맨 우측에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지금 한 달간 좀 마이너스인데 특히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한 주간도 결국 마이너스 해서 한 달 한 주가 다 마이너스로 끝나서 좀 아쉬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기본적으로 유럽 증시가 한 주간 한 달간 다 양호한 성과를 거뒀고요. 홍콩이 그 사이에 참 고생하다가 간만에 이제 한 달간 좀 다시 올라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전 세계적으로 8월에 큰 변동성을 잘 이기고 플러스권을 냈는데, 다만 우리나라와 대만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남긴 8월 한 달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장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를 보면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내장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였을까요? 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데 연준이 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걸 미리 반영해서 6, 7월 달에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과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8월 달에 금리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엄청 나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다가 생각보다 까보니까 그렇게 경기가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금리가 내려간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반대 논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본, 호주, 미국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대만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대만은 사실은 채권 시장이 크지 않아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위스, 영국, 우리나라, 독일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 지금 한 달 내내 플러스 금리, 그러니까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에,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기술주가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만 빠진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과 관련된 연계된 것이 두 개가 겹치면서 금리 상승과 기술주 부진 두 개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달간 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만과 우리나라가 이제 뭐 IT, 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높다, 그런 측면이 작용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미국 업종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기본적으로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래도 기술주가 좀 플러스를 내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논의 많이 했던 엔비디아 마지막 한 주에 워낙 우리 속을 좀 썩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좀 악영향을 준 거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한 달 전반적으로는 다 미국이 아까 플러스 중상이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내부를 좀 잘 살펴보면 지난 한 주간에도 다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큰 방향에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고, 그 금리 인하에 수혜가 받는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 편으로, 이건 이제 제가 주간 단위로 지금 순위를 매긴 건데, 금융,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대표적으로 소위 롱듀레이션 또 내지는 경기 순환,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하게 큰 시장의 흐름은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베팅,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대표적인 빅테크가 들어있는 업종들이죠. 지난 한 주간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면서 9월 한 달도 이쪽 빅테크가 있는 업종들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신호가 나타나는 지난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9월 전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제 9월 2일이 됐죠. 그렇죠. 9월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9월은 통상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좀 걸자면 저는 대선 전이기 때문에 여러 공약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주식시장을 조금은 미국에서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섞인 소원을 한번 넣어보고 싶지만 통상 9월과 10월은 좀 불확실성이 큰 달이긴 하죠. 맞습니다. 이게 보통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것이 5월이 많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때부터 부진하기 시작해서 7, 8월에 소위 이제 사람들이 휴가 많이 가다 보니까 거래량 줄고 9, 10월 가면 대선 있는 해에는 변동성이 엄청 커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 대선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하늘색 선이 평균적으로 지금 1949년도 보니까 거의 75년 동안 네. 있었던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의 평균적인 주가 S&P 500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정확히 9월부터 10월 말까지 보시면 그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 좀 전반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내려오고 11월 초부터 해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나는데 밑에 붉은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오픈필드 일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심플합니다. 미국은 보통 그 전직,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상대방 양당 후보가 경쟁하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8년을 다 하고 나면 후보가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을 안 해본 사람들이 둘이 보통 나타납니다. 이걸 오픈필드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면 11월 돼서 대통령이 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소위 오픈필드가 되는, 특히 올해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바이든이 물러섰기 때문에 해리스와 전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둘 다 현직 대통령이 없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오픈필드 일렉션 이어가 나타나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와서 지금 검정색 선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V자 반등을 일으켜서 잘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9, 10월 달에 변동성이 큰, 평균적으로 큰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지만 과거의 통계치는 변동성이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8월에 좀 고통스러웠던 구간이 리바운드가 빨리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의 정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FOMC라는 뭐 기대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요. 이랬을 때 또 미국의 달러나 글로벌 환율 시장도 좀 변동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계절성이라는 게 딱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 이게 계절성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9월의 확실한 계절성은 달러가 늘 약세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1967년 대략 지금 하면 50년 가까이 되겠죠. 45년 이 정도 되는데 지금 57년이네요. 지금 57년간 보면 9월 달에 정확히 그러니까 9월 하반월로 갈수록 항상 늘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더라. 근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 주식시장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엔 보통 달러가 강세일 때 시장도 강세인 경향이 항상 나타났거든요. 달러가 약세이면 미국 시장도 약하. 그러면 아까 앞에 봤던 대선해 특히 9월, 10월에 주식시장이 약세로 간다면 그렇다면 달러도 약세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를 합쳐놓고 보시면 결국은 9월 달, 10월 달 갈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것이 달러가 약세는 다른 나라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것인데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다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는 9, 10월 달에 특히 긴장을 좀 더 긴장의 레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9, 10월은 좀 변동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대선과 FOMC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FOMC 얘기를 한 김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그러니까 이제 물가 지표인데 연준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도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레벨로 딱 나와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상당히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잘 맞아요. 마무리를 해서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낼 수 있었는데 확실히 말씀 주신 중에 물가 수준도 낮고 개인 소비 지출은 지출이잖아요. 네. 소비도 탄탄했고 그 생각보다 그 소비 탄탄한 속에 물가 상승률도 잘 잡혔다. 이런 네. 측면에서 연준이 바라던 가장 정확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소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을 보시면 원래 예상치가 전월 대비 0.3% 증가를 생각했는데 0.4가 나오면서 확실히 더 좋았습니다. 물론 저 안에 일회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그 사이에 좀 부진했다가 왜냐하면 그 소위 그 온라인 그 공격 그런 해커 공격이 있어서 마비됐던 게 정상화되면서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소비가 좀 올라온 건 좋고요. 우측에 보시면 근원 PC 물가 중에 3개월을 평균해서 연율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 근데 이게 보시면 1.7까지 내려갔어요. 물론 이게 그냥 7월 전년 동월 대비는 2% 중후반대로 높긴 하지만 네. 최근 3개월의 전월 대비를 놓고 보시면 확실히 2% 이하로 내려가면서 정확히 연준이 바라는 그래서 한 걸음 더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PC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채권 투자자들이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여전히 4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회면 지금 3번 FOMC 남았는데 한 번은 뭐 크게 내린다. 아, 그렇죠. 적어도.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이럴 표현 그렇지만 정말로 변동성의 변화무쌍, 좋게 표현하면 변화무쌍,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많이 찾습니다.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1년 전에는 4번 인하를 시작을 해서 올 초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7번 인하까지 기다렸다가요. 맞아요. 여름쯤 갔을 때는 한 번 인하로 완전 포기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4번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이게 전망인지 희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어쨌든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4번 정도는 인하를 해야 될 정도의 경기 상황일 수도 있겠어라는 얘기를 굳이 우리가 돌려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미국의 경기가 하반기에 잘 내려와야 된다. 잘 내려온다라는 게 있잖아요. 연착륙 달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이게 완전 최근 들어서 통상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의 투자자들이 큰 흐름은 같이 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서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다르다. 어찌 보면 동상이몽인 것 같기도 네. 한데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무조건 연착륙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검정색 선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달성하느냐의 확률인데 주식시장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의 100% 무조건 연착륙이야라고 가정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채권 투자자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보시면 물론 70%대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는 않지만 확실히 과거에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아졌어요. 이게 격차가 커졌는데 결국은 이런 큰 흐름 중에 사실은 7월 초에 우리가 봤었던, 그러니까 8월 초에 봤었던 7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 여기에서 우리가 실업률이 올라가면서부터 저런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FOMC에서 3분기마다 발표되는 점도표 예. 포함한 경제 전망 요약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달에는 올해 연간 한 번만 금리 인하한다는 그렇죠. 게 중간값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려오느냐가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CPI도 나왔고 PC도 그렇죠. 나왔고 남은 거는 고용 보고서인데 잭슨홀에서도 그렇고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로 회복됐는지가 많은 이들이 주목했던 포인트거든요. 고용 보고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 진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나와야 됩니다. 채권은 오히려 빠져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럼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 저희가 차트를 갖고 온 것이 이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교육 분야와 건강 분야 그걸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민간 분야가 고용 성장에 기여를 하는 비중을 보시면 40%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난 12개월 평균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과거에 항상 침체에 앞서서 나타났다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을 그러니까 목금에 있을 그러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저것을 계속 강하게 소위 지지할지 아니면 반등을 시킬지 여부가 우리 특히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매우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꼭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 발표에 앞서서 변동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